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중 깜빡 잠이 든 미정. 그녀가 눈을 뜨니 벌써 영화가 나는 어두워진 상태. 핸드폰의 플래시 기능에 의지해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니 나타나는 눈동자. 미정은 황급히 주차장으로 달려나가지만 차를 타려는 순간 또다시 불이 나가버리네요.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 주변을 살펴보는 순간 갑자기 미정을 덮치는 의문의 여자. 다행히도 꿈이었네요. 잠에서 깬 미정은 곧바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그녀의 목표는 공포영화 감독입니다. 공포라는 감정의 근원과 연출에 대해서 끝없이 공부하지만 아직까지는 마땅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네요. 영화사에선 그녀를 계속 압박합니다. 영화제 출품작을 믿고 데려왔더니 시나리오가 별로라면 아무래도 영화사 측에선 화가 날만 하죠. 아이디어를 얻고자 미정은 절친한 후배 준서를 만나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해주는 준서. 졸작 상영회에서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충격으로 인해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고 한 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거의 도시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네요. 그나마 그 영화에 대한 단서가 되어줄 만한 이야기는 영화를 만든 재학생이 대전대 영화과를 다녔다는 것.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정은 대전으로 갑니다. 학교를 헤매던 중 영화과 교수를 만나게 된 미정. 그녀는 자신이 들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교수도 그 영화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네요. 이대로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 결국 짙은 좌절감에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대전대 연출과로 보이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게임을 통해서 서로 거리도 가까워지고 그녀는 타이밍 좋게 자신이 들은 영화 관련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무서운 이야기를 알려주면 소원 들어주기라는 떡밥을 던지죠. 제목은 암전, 그리고 영화제에 출품됐다는 것까지 영화에 대한 꽤 영양가 있는 정보를 얻게 된 미정. 영화제 위원회에서 일하는 선배도 찾아가고 답답한 마음에 괴담 카페에 영화 관련 글도 올려보던 중 정민은 암전의 감독 재현과 연락이 닿게 됩니다. 허름한 시골 다방에서 만난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네요. 폐인 같은 모습에 목에 난 짙은 자국까지.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카페에 올린 글을 당장 지우고 암전에 대한 건 당장 잊어버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후 정미에게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도대체 이 영화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재현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죽음을 바랬을까요? 영화 암전의 시나리오는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 공포영화의 거장 존 카펜터 감독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케이블 TV 쇼타임에서 제작한 마스터즈 오브 호러 시즌 1의 8번째 에피소드 담배 자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죠.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창작이 어려운 만큼 이 영화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점을 매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일반적인 관객보다는 창작자에게 더 공포스러운 영화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완벽한 창작은 없지만 주변 혹은 세상은 창작자에게 완벽한 창작에 대한 압박을 끊임없이 가하죠. 창작자에게 있어서 창작물은 자신의 분신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자신의 존재 이유인 만큼 창작의 고통에 시달려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는 상당히 무서울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특히나 영화사에서 압박을 받는 미정의 모습은 이런 부분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죠. 또한 엔딩에서 재현이 겪은 비극을 미정이 반복함으로써 결국 그들 모두 같은 악순환 속에 내던져진 한 명의 창작자에 불과하다는 걸 은은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에겐 정말로 죄송한 말입니다만 도살자 같은 걸출한 고어 영화를 만드신 분이 대체 왜 차기작은 이렇게 만드셨나 의문이 들 정도예요. 박평식 영화평론가님의 평을 잠깐 빌리자면 앞다퉈 헤매는 연출과 각본이라는 평가가 참 와닿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공포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는 사실 거의 믿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평론가의 평가를 빌려온 이유는 이 영화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적절하고 또 알맞는 평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를 추천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각본의 개연성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문인 암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단서를 흘리면서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이 부분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재현의 등장이에요. 영화는 미정이 재현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불가능함을 보여줘요. 그런데 재현은 괴담 카페에 올린 미정의 글을 보고 그녀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심지어 재현은 미정이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그녀의 개인정보를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재현이 미정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것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론 그러한 묘사는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페인이나 다름없는 재현이 그녀의 정보를 해킹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재현이 잠시 술을 사러 간 사이 미정은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정신이 반 나간 상태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왔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뭐 이건 사소한 부분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 영화 속 귀신에 대한 의문입니다. 순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이 왜 귀신이 되었는지, 어째서 폐극장에 찾아온 재현의 스태프들을 죽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미정은 왜 쫓아다니면서 그녀를 압박하는 건지 영화는 그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라는 설정은 사실 한국보다는 주온 같은 일본 공포영화에서 더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설정입니다. 한국의 정서에 맞춘다면 그녀가 어떤 한을 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의 각본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영화는 미정의 입장에서 그녀가 찾아가는 암전이라는 공포의 대상에 대한 추적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관객들은 영화 전개에 대한 납득 혹은 이해를 반 포기한 상태로 후반부까지 봐야만 합니다. 이건 정말 불합리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연출입니다. 영화는 영화 제목에 걸맞게 어둠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공포 연출을 상당히 자주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게 제가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는 점프스퀘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순미라는 귀신의 비주얼은 나름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비주얼을 가지고 한다는 게 고작 해야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래키는 수준이면 도대체 어디서 공포를 느껴야 하나요? 차라리 이 영화의 첫 시작처럼 불이 서서히 꺼지거나 혹은 아예 완전한 어둠 속에서 소리만으로 분위기를 자아냈다면 조금은 더 긴장감이 살아났을 법한데 말이에요. 순미의 존재가 창작자의 불안, 공포를 형상화했다고 하더라도 각본과 연출에서 관객을 납득시키는 것을 실패한 이상 이 영화는 추천할 수 없는 영화였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